안녕하세요. 저는 풍박사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스터 정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여름이 가고 있고, 뭐 시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9월 달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2023년. 그렇죠. 예. 저희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와이 대화재 사건입니다. 예. 사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이게 그냥 자연적인 발화치고는 너무 의심스러운 게 몇 가지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나 다른 나라에서나 이상한 화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보면 그 그리스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관련해서 아주 재미난 이론을 가지고 계신 우리 미스터 정의님의 고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사실은 이제 보다 핵심적인 거는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그 뭐지? 이 과학 그 RNA 그 예산을 16% 이상 그 R&D 예산이죠. R&D 예산. 예. R&D 예산을 16% 이상 감축한 것이 예사롭지가 않다. 이것도 얘기했는데 일단은 하와이 화재 얘기 나온다면은 뭐 지금 미국 언론에서는 엄청나게 조작을 하고 있어요. 얘기 들으니까 이제 실제 피해 규모가 수천 명일 거다. 왜냐면은 실종자 신고를 한 게 지금 800몇 명이고 그런 거지. 아예 신고할 사람까지 다 죽어버리는 온 가족이 싹 다 죽은 경우에는 신고 아예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왜 이게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냐. 아예 그 지금 화재 지역의 통제를 차단해 버렸어. 아무도 없더라고요. 미국 정부에서. 왜 그랬냐? 막상 가서 조사해 보니까 일가족이 몰살하는 집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끔찍해가지고, 너무 끔찍해가지고 이거부터 나왔다 민주당 정권 그날로 붕괴된다 해가지고 다 차단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상당수 또 어린애들이 집에 있다가 못 모르고 있다가 그냥 피하지 못하고 붙어 죽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상하게 불단적이 다 돈 없는 중소가정들이 다 붙다고 돈 많은 삐까번쩍한 집인데 걔네들은 다 멀쩡하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완전히 화재로 전소된 지역에 떡 한 채가 멀쩡히 있어가지고 이거 뭐냐 누가 사는 데냐 했더니 걔가 흑인 귀족, 그러니까 현대, 그러니까 무슨 귀족이 아니라 현대 뭐 흑인들 중에 백인 앞제비들 해가지고 귀족화된 애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지금 디즈니에서 설치고 있는 흑인 배우라든지 뭐 그런 애들이죠. 그런 애들이 그런 애들 같이 무슨 BLM 활동인가 해서 설치는 사람 집인데 비싼 집이란 거예요. 돈도 많고 이 사람 집만 멀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자연적으로 일어난 화재인데 이게 가능하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음모론이 진행되고 있고, 뭐 그냥 일단 미국 내에서 파다한 게 에너지 무기로 이제 화재를 일으켰다 그런 얘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볼 때 이거는 예사롭지가 않다. 예. 그렇게 보고 있는데, 풍학생 경우에는 그 뭐냐, 지금 하와이 화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이론적으로 충격을 받았던 건 뭐냐면, 같은 위도상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잘 아다시피 이제 GPS 위경도 관련 전문가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인공위성 이 GPS 떠 있고 뭐 이런 거에서 자세히 알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이 이제 정지궤도 위성이나 혹은 그 일반적인 위성도 결국은 이제 그 위성이 떠 있는 위치가 그 위치에 이제 위도랑 경도가 이렇게 맞춰져야 그 자리에서 이렇게 딱 뭔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공위성이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구랑 똑같은 속도로 돌도록 일부러 제어해서 맞추지 않는 이상 그 자리에 떠 있질 않고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위도상에 있는 걸 노린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얘가 한 바퀴를 돌고 그 자리에 돌아오면 어쨌든 다 같은 위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바퀴를 돌면 그 자리가 사실 경도는 지구 자체도 회전하니까 바뀔 수 있지만 위도는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이머를 맞춰 놓는 거죠. 앞으로 뭐 몇 시간 뒤에 혹은 이제 뭐 2바퀴 반을 돈 다음에 그 해당되는 뭐 에너지 무기를 발사해라. 이러면 사실 그 위도에 딱 맞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에 전문가로서 얘기를 딱 하는데 그럴듯하다. 알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얘네들은 그것만 맞추면 돼. 타이밍만 맞추면 되잖아요. 그렇죠. 시간만 맞추면 되잖아요. 사실 뭐 지금 하와이 화재 말고도 캐나다 화재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캐나다 쪽에도 뭐 1000명 이상 지금 실종이 됐고 뭐 진짜 전국 토가 지금 불바다는 거예요. 한반도면 지금 한 3배 정도 불탔다는 얘기도 있고.
예, 그래서 이게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근데 이제 그 캐나다랑 같은 위치에 있는 게 이제 저기 그 같은 위도, 아까 예. 이제 경도 말고 위도상에 있는 게 우크라이나인 거잖아요. 아, 저기 이 우크라이나는 좀 확인했는데 러시아는 같은 예. 위치였어요. 같은.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위도상으로는 거의 같은 위치에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뭐 계속 예사롭지가 않다. 예. 이제 솔직히 그냥 속 시원하게 말한다면 미국이 망할 때가 되니까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일단은 사실 그것도 중요한데 일단 먼저 R&A부터 좀 R&D R&D 예산 문제가 왜 심각한지를 잠깐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약간 그 딴 길로 빠지자면 어차피 이제 과학 얘기 많이 하니까 예, 그렇죠. 얘기를 예. 하자면 사실은 잘 아다시피 LK99가 나왔고 예. 일부는 우리 동영상 댓글에 사기 이렇게 분도 계신데 예. 그 사기라고 하는 얘기는 언론의 얘기고 그렇죠. 실상은 이 과학을 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 여러 데이터를 조합해 볼 때 LK99가 사실인 게 맞아요. 예. 왜냐하면 LK99가 만약에 거짓이라면 모든 연구소에서 다 제대로 된 게 나오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라도 제대로 된 게 나오는 이상 그 연구소는 그 LK99를 제대로 합성 안 한 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명확해요. 한 개라도 제대로 합성한 게 있으면 다른 애들은 그냥 기술력이 떨어져서 합성을 못 하는 거지. 그렇죠. 그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게 웃긴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제가 주목했던 건 이게 네. 아예 지금 LK99 나온 지 한 달 가까이 되지않았는데 네. 아예 대다수 연구소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하다. 네, 그렇죠. 갑자기 눈치를 보고 있다 사실. 갑자기 언론에서 LK99를 언론에서 급냉각시키려고 아무도 안 다루기 시작한다 갑자기. 그러니까 뭐냐면 그 네이처지에서 이거 가짜예요라는 그런 리포트, 그러니까 기자가 쓴 리포트, 예. 논문도 아니고 예. 리포트를 막 보도한 뒤로 갑자기 아무 얘기를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연구 결과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보면 중국도 그렇지만 퀀텀 락킹이 계속 확인되고 있어요. 자석을 뒤집어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 이거는 얘기한 것처럼 그 퀀텀 락킹과 그 마일스너 효과가 아니면 설명이 아예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예. 뭐가 두려워서 눈치를 보냐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모든 게 재미난 게 뭐냐면 한미일 그 정상회담이 미국에서 있고 나서부터 갑자기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뭔 배짱이 있는지 재미난 건 뭐냐면 이 한미일 정상회담 바로 직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회 화재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번 에너지 무기를 시험 삼아 딱 해놓고 예. 이제 그 정상에서 불러놓고 하와이 대화제 봤지? 우리가 힘만 쓰면 서울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어. 도쿄를 잿더미로 만들 수 있어. 내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일단은 하나의 추정이지만, 예. 예, 왜냐면은. 소설을 써봅니다, 소설. 왜냐면은, 기신의 윤석열이 그 정도로 넘어갈 정도로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아이, 너무 인격모독을 하는 거야. 아니, 용감하다 뜻이죠, 시켜줘서. 그러더니, 갑자기 회담을 하더니, 일본은 방사능물을 막 바다에 방류하기 시작하고, 아주 과감하게. 예. 이쪽은 또, 갑자기 과학 예산을 갖다가 확 깎아버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게, 누구나도 얘기했다시피, 경제가 어려워지고, 세금이 잘 안 거치고 하면, 예. 맨 먼저 손봐야 될 거는 과학 관련 연구 예산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거예요. 예. 가장 마지막에 정 안 될 때 손보는 거. 예. 그럼 뭐가 있냐? 유류세. 사실 뭐 이런 것은 또 손댈 게 많거든요. 제일 1순위는 사실은 건축이죠. 네. 근데 건설 예산은 지방 건설 예산 또 늘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기꾼 사람한테 하나같이 말이 윤석열이 미쳤다 뭐 이런 식의 나라 망하게 하려고 완전히 미쳤다. 네. 또 거기 플러스 거기다 왜 홍범도 동상은 철거한다고 난리치냐. 하여튼 재밌습니다 여러 가지는. 예. 이제 저번 정부 때 홍범도 선생 그 장군의 유해를 갖다 봉안해 왔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제트기로 이렇게 하고 비행기가 전투 비행기가 딱 떠서 옆에서 딱 우리 나라를 지키고 돌아가신 호국 정령에 예, 그렇죠. 대한 예의를 갖춥니다라고 딱 그 통신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사람들이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든 물타기를 하고 싶은 거야. 너무 멋져 보였거든. 이거 너무 멋져. 이거 물타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이 색깔론 들고 나온 거죠. 뭐 소문에는 메가더동상 세운다고는 얘기도 있는데 완전히 아니 백선엽이 세운다고. 아 백선엽이도 하고 뭐 메가더동 세우고 뭐. 근데 백선엽이를 헬레동에 딱 하도 반발이 심하니까 왜냐면 지금 국진당 쪽 애들도 다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을 지금 그러니까 쉽게 해서 루비콘강을 건너려는 거니까 이놈들이. 그러니까 백선엽이 왜 유명하냐?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예. 저기잖아요. 그 박정희 상사잖아요. 예. 그리고 간도 특설단에서 압수치파. 예. 예. 간도 특설단에서 그 박정희 위에서 그 박정희 부리던 사람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잘 알다시피 박정희를 신격화를 하려면 그 위에 있던 상관을 또 신격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은. 에휴,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 하여튼 이게 시대에 안 맞는 멍청한 짓을 좀 하고 있는데, 예. 자, 그럼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와서, 일단은, 그래도 이 16%가 생각보다 이제 뭐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네, 심각한 문제죠. 예. 왜냐하면 R&D 예산은 좀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게 R&D 예산이라는 거는 그게 뭐 예를 들어 뭐를 뭐 비싼 기자재를 사오는 그런 비용이 아니에요.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돈을 많이 줘야지 연구 장비는 연구 장비를 임대해오거나 사오는 예산을 따로 책정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개발비라고 하는 개념은 대부분 인건비예요. 그러니까 이건 줄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인력의 유출이 일어난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하니까 이제 국가기관연구소에 있던 사람들이 나가고 아니면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그 초빙 교수들이 있어요. 네. 외국 인력을 들어오는데 네. 이 사람 예산 줄었다고 이 사람 못 들여오면 그만큼 이제 뒤처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관련해서 이 휴민트를 좀 돌릴 거예요. 사실은 제가 잘 알다시피 교수님이니까. 예, 아니 그것도 있고 엔트리랑 연이 좀 있잖아요. 예. 그 엔트리 쪽에서 이제 한번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쪽에 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거기랑 연이 같이 있기 때문에. 연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박사님들하고 한번 연락하면 돌려볼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번 예산이 아니라 내년 예산부터 이제 삭감이 들어가니까 예. 이제 지금 아마 관련해서 연구소의 주요 인력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가장 문제가 뭐냐면 예. 박사급이라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주요 인력이니까 안 되니까 주로 그 밑에 있는 연구원들한테 이제 임금을 줘가면서 연구를 시키거든요. 그 인력이 많이 빠져나가지 않을까라는 손발을 다 잘라낸다 이거죠. 왜 이런 짓을 하냐면 사실 LK99는 개인 회사가 만든 거라 뺏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LK99 연구 자체를 방해를 놔야 되는데 이제 얘기한 것처럼 그 연구를 이어받아서 국가 연구기관들이 후속 연구를 하는 걸 자르겠다는 의미로 이 미친 짓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소설을 써봅니다. 예, 그 쉽게 해서 신규가 아예 차단되니까 있는 팔다리로 잘린 상황에서 신규를 엄두도 못 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참.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번에 그 무슨 캠프 데이비드 가가지고 작당을 한 게 이런 짓을 작당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LK99 막아라. 그러니까 지금 언론 보도도 안 나오죠. 지금 네이처지도 조용하죠. 지금 뭐 아카이브에 사실 올라온 게 화제가 되긴 하는데 얘기한 것처럼 아카이브에 올라오는 얘기들은 다 하나같이 LK99의 긍정적인 얘기들이 잔뜩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존 과학 언론 쪽은 이거 어떻게든 얘를 이제 박살을 내야 되는데 박살을 못 내니까 결국 언론 침묵하는 형태로 시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은 이제 패권 싸움이 드디어 시작된 겁니다. LK99를 기점으로 한 초전도 물질 관련 세계 패권 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세계 패권 전쟁이. 사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뭐 대통령이 나서서 진짜 막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해도 모자랄 판에 가만히 있다니만 오히려 뒤에서 비수를 꽂는 열심히 윤모시다운 이제 행동을 좀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미국에서는 이제 물밑에서 계속 이제 이걸 어떻게든 독점하려는 추악한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일단은 이건 확실해. 어쨌든 국민이 깨어나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이 LK99에 대한 의혹을 좀 벗어버리고,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 사람의 적을 봐라. 근데 좀 미국하고 일본하고
뭐 일본이야 뭐 지금 방사능 때문에 정신없으니까 한국하고 미국 정부가 나서서 AK-99 박멸을 지금 추구하고 있을 때 국민들은 이대로 그냥 눈 뜨고 당할 거냐 뭐 이런 걸 좀 얘기하고 있는데 아이고 어차피 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건 다 있으니까 뭐 지금 뭐 바다에다 방사능 퍼 집어넣는 상황에서 뭐 뭔 얘기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이건데 이건 재밌어요. 이 일본 방사능 방류를 통해서 진짜 쪽발이 앞쪽에 쓰레기가 누군지가 확실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 겉으로는 마치 쓴소리하고 올바른 소리 하는 척하는 새끼들 중에 진짜 개쓰레기 사기꾼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지금 일본 방사능 다 하나같이 찬성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별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어차피 현재 어차피 10년 안에 휴거입니다. 대충 계산하니까 10년 안에 최소 휴거가 될 거예요. 이 방사능 문제면 하루가 멀다고 이게 계속 중첩되는 거예요. 부작용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이야 멀쩡하다가 10년, 20년, 50년, 100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 계속 방사능이 누적이 되는데. 그러니까 방사능 물질은 계속 방사능을 뿜어내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 반사능 물질이 거의 뭐 반감기가 되는데 뭐 1만 년씩 걸리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 생각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무슨 문제냐고 중국 사람들이 좀 있으면 지금 후손들이 완전히 망하는 거다. 바다가 완전히 못 쓰게 된다 이러면. 그래서 아는 사람들 다 방류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것 때문인가 사실은. 근데 이게 완전히 정신 나간 미친 사람인데 이걸 또 옹호하는 정신병자들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엄청 많은 겁니다. 무슨 뭐 유튜버 중에 아는 척하면서 깐죽대던 놈들이 막 일본 방사능 괜찮다는 헛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완전 쓰레기들이. 아니 그러니까 딱 이 얘기만 해주고 싶어요. 과학자로서. 지금은 괜찮겠지. 100년만 지나봐라. 솔직히 이런 말은 좋은데 전두환 대통령 각각에서 하신 명언이 있습니다. 뭔데요? 아니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해? 당해보지도 않으면서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일본 방사능 후쿠시마 방사능을 옹호해? 먹어본 적도 없으면서 이렇게 먹어보고 자기 가족들 다 자기 손자든 부모든 다 1리터씩 처먹이고 나서 먹어보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하면 뭐 그럴 수 있겠네지만 먹어본 적도 없는 새끼들이 왜 난리 치냐 이거 내가 보기엔. 먹어본 적도 없으면서. 제가 쓰려는 두리안 책 얘기 느낌이 나요. 두리안 먹어본 적 있어? 두리안에 대해 노라지를 봐. 아니 한 입도 못 먹어본 지가 무슨 두리안을 얘기해. 알겠습니다. 먹구나 얘기해야지. 자, 일단 이제 좀 약간 나갔는데, 이제 그래서 AK-99 일단 이렇게 이 정도 정리를 하고, 그러면 이제 한번 하와이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사실은 이게 하와이 이게 이 멍청한 지금 에너지 무기 관련해서는 전에 한번 다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시작을 어떤 멍청이가 있냐면 바로 트럼프가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멍청한 짓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에 힘을 걸고 있어요. 트럼프가 다시 당선되면 뭐가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오히려 미국을 말아먹어서 막았지 트럼프는 미국을 살릴 사람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대원군이라든지 국민왕 같은 그런 케이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목 속 시원하게 막 하는 건 다 좋은데 아니 왜 전에는 그런 인물이 안 나왔겠습니까? 이게 사실 극약 처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나라가 망가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독약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마지막 수단으로 독약 써봤는데 오히려 이런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 이 사람이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이 독약 같은 치료제 때문에 죽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도 이미 그 선을 많이 넘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했던 멍청한 뭐 진짜 수도 심한데 대표적인 게 이란 핵수상 말아먹는 거. 그래가지고 지금 이란이 일주일이면 핵 개발한다지 않습니까? 이미 뭐 개발 시도 오라고 볼래. 그리고 뭐 그런 거 많은데 이게 혹시 기억나시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상대로 분노의 화염이라는 플러스 퓨리 파이어라고. 얘기한 적 있죠. 맨날 핵폭탄 갖고 노는 불량한 빅보이 뭐 이런 소리 하냐고. 그러면서 이제 나는 서로 이렇게 막 주고받으면서 서로 막 극악으로 치닫다가 갑자기 언제 화해 모드로 돌입하냐면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화해 모드로 돌아서죠. 그렇군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어요? 바로 나진 선봉주가 홀라당 불탄 적이 있어요. 근데 왜 이번에 하와이 화재를 내가 눈여보냐면 나진 선봉주가 홀라당 불타기 전에 두 군데에서 엄청난 화재가 발생해요. 하나가 우리나라 남한이고 대한민국이고 또 하나가 미국 내에서 어떤 특정 지역에서 화재가 났는데 그 당시 화재가 났을 때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상한 화재가 일어나요. 어떤 화재냐면
집들은 다 홀라단타인데 옆에 있는 차는 멀쩡한 거예요. 나무도 멀쩡하고. 근데 이번에 하와이 화재 때도 많은 곳이, 이번에는 뭐 대규모로 막 질타했지만 어떤 지역은 집만 타고 나무는 멀쩡한 지역도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사람들이 주장인데, 그 미국에서 화재가 나고 좀 있다가 우리나라 그 유명한 화재 있지 않습니까? 강릉에. 네, 강릉에 화재가 일어났을 때 딱 느낌이 그럼 좀 있으면 북한에도 화재 나겠네 했는데 좀 있다가 낮은 성모적 홀라당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안 거야. 이 경도 문제가 중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위도. 위도. 같은 위도에 있는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현재 쓰고 있는 에너지 무기는 자연 환경에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위도라든지.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제 가장 안전하고 괜찮은 데다 한번 불을 지르고, 그 다음에 비슷한 지역에다 한번 불을 지르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제대로 된 타겟층에다 불을 지르고, 이런 식으로 쓰는 것 같다. 테스트를 해봐야 돼. 네, 그런 식의 테스트가 없으면 아예 쓰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전자레인지와 같은 원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파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특정 파장이 열을 받는, 그러니까 전자레인지는 잘 아다시피 물이 열을 받도록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예를 들어 보면 철근이 들어가 있는 건물을 부시고 싶다 그러면 철근이 열을 받는 그러한 파장을 쏘면 건물에 있는 철근이 다 녹아버릴까, 액체화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기둥을 뚫고 나오면서 건물 자체 폭삭 주저앉죠. 사실 이제 엄청난, 물론 그 철근 자체가 녹을 정도면 천몇백 도의 온도가 올라간 거니까 화재는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특정 파장이 특정 물질에 영향을 끼치는데, 예를 들어 그 물질이 꼭 집이라는 보장도 없고, 예를 들어 나무로 했다 그랬더니 나무로 했는데, 이것도 이제 일반 나무 같은 경우에는 파장이 좀 잘 안 통하는 게 제멋대로 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무 아주 규칙적으로 자랐으면은 그런 전파에 영향을 받는데, 나무는 대부분 그 제멋대로 자라기 때문에 이게 카오스 패턴이죠. 그래서 생체라서. 그래서 특정 부분만 조금 타고 많은 경우가 많아요. 파장에 대해서. 파장을 잘 흡수해요. 파장에 대한 영향이 적어요. 카오스는 강해요. 근데 이제 사람이 만든 건물은 대부분 규칙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철근이 열을 받게 하려면 철근에 많이 쓰는 굵기와 길이를 이용해서 그 굵기가 안테나가 돼서 그 전파를 흡수하면서 열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거 관련해서 재미난 사실이, 이 미국 쪽이나 북한 쪽의 자료, 혹은 이제 현재 하와이 쪽 자료는 별로 없어도 우리나라가 강릉에서 화재에서 강릉 쪽 자료가 많은 거예요. 근데 강릉 쪽 자료에서 가장 눈여겨볼 게 뭐냐면 그 전봇대 그 뭐라고 하지? 하여튼 변압기 장치에다가 불이 나는 걸 이제 촬영이 된 거예요. 막 불꽃이 막 튀기는 거예요. 그래서 봐라, 이거 한전이 잘못한 거 아니야? 이랬더니 한전에서 말하기를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건 한전 잘못이 아닌 게, 안에 내부 자체가 아예 화재가 안 나더라고. 지속했으니까 그런 걸 해서 아예 화재가 안 난다. 근데 이게 불이 난다는 것이 제가 이상하다는 주장을 했어요 그때. 그때 그냥 스치고 지나갔지만 딱 그게 본 게, 이게 그러니까 안에 어떤 발화점이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때려버리니까 불이 안 나야 되는 곳에도 막 이렇게 불꽃이 막 튀고 그런다. 근데 이걸 왜 제가 얘기하냐면, 이번에 하와이 화재에서도 공식적으로 원인을 뭘로 주장했습니까? 변압기에서 전선이, 강풍에 전선이 떨어져가지고 그 떨어진 게 이제 주변에 불을 붙였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변압기 자체에 뭔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강릉 화재가 또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아예 그 변압기 부품에다가 원하면 발화할 수 있는 부품을 심었다는 주장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잘 아다시피 변압기 내부에 기름이 차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기름이 일반적인 기름이 아닙니다. 불이 잘 안 붙어요. 어마어마한 온도까지 올라가야 불이 붙는 그런 특수한 기름을 채워 넣습니다. 그러니까 왜 기름을 채워 넣냐면 산소가 없잖아요. 기름이니까 물이 H2O니까 잘 아다시피 산소를 완전히 차단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자체 온도가 예를 들어 몇천 도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자체적으로 아주 그냥 폭발하듯이 화재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때 동영상에 봤던 대로 불꽃이 막 사방에서 튀듯이. 그러니까 그 자체를 특정한 파장을 줘서 가열을 하는 방법만 찾으면 그 변압기를 가열시켜서 폭발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내가 이게 관련해서 이 트럼프가 어떤 멍청한 실수를 했냐면은, 옛날에 그 민비 사건 제가 몇 번 언급했을 겁니다. 민비 암살의 시해의 배후에는 대원군이 있다. 근데
대원군이 사실은 일본원 놈들한테 사주를 해서 민비가 시해된 건데, 여기서 이제 조심했거든요. 정말로 그럼 대원군이 민비가 미워가지고 뭐 그냥 뭐 엄청 난자를 해달라고 부탁했겠냐. 그게 아니라 나름대로 머리 써가지고 내가 청나라에 잡혀갔듯이 손만 좀 봐달라. 아니 저기면 일본으로 납치해라 이거죠. 예. 너도 내가 당한 거 좀 당해봐라. 일본으로 납치해달라니까, 알겠습니다. 납치해야겠다고 해놓고서는 가서 난자를 해서 죽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면 완전 대원군이 코가 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일본 놈들이 이제 이 나라 정권을 장악한 이제 아주 중요한 기틀이 됐듯이, 사실 이 트럼프도 어떤 실수를 했나 했더니 간단하더라고요. 트럼프한테 그러니까 미국에 불지를 때 트럼프한테는 이거 안전하고 괜찮고 뭐 깔끔하고 막 그래서 그래 그러면 북한도 혼내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번 해봐야 했는데, 그 미국 화재에서 50명이 불타 죽어요. 그러니까 아니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무도 안 죽는다며 했는데, 아니 뭐 이게 사고가 날 수도 있지. 그러면 아니 저 그렇게 안타까우면 불어요. 시켰다고 불까? 네, LA 타임즈, 뉴욕 타임즈 지금 가서 인터뷰하세요. 내가 사실은 사람 안 죽는다고 해서 퓨리 앤드 파이어 하라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미국 시민이 50명이 다 죽었네. 이거 어떡합니까?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인터뷰하라고. 네? 그러니까 애가 그냥 그때부터 이제 코가 딱 깨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 시킨 대로 앞잡이가 돼버린 거죠, 사실상. 자, 현재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결국은 좀 개기고 있어가지고 부정선거로 추천하고 했는데, 그런 거죠. 트럼프가 이제 시작을 잘못한 거예요, 얘가 아예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데, 이걸 해줘가지고 그때부터 시비시비 불이 나요. 뭐 함정의 불이, 뭐 이지스의 불. 참고로 그때 얘기했지 않았나요? 러시아에 지금 항공모함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왜 없냐면 수리 중에 헐렁부터 없어진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이제 무슨 쌓아놨다 페인트통에서 불이 났다는 둥 뭐 그런 얘기는 자꾸 나오는데, 이게 그래서 한참 불려다가 언제 이게 갑자기 화재를 중간에 멈췄냐면, 갑자기 미국 동부 서부에서 구축함인가 그 세척이 홀랑홀랑 타버린 거예요. 네. 근데 그 중에 한 척이 어떤 배였냐면, 우리나라 세월호 때, 구조하러 왔던 그 배도 그때 불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사건 이후로 좀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요즘 다시 이제 활기치기 시작했는데, 뭔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좀 돌아가는 상황이. 참고로 이제 하와이 화재를 제가 연구를 해봤는데, 하와이 화재는 왜 거기다가 불을 질렀나. 이게, 현재, 미국 지금 서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거 아시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배하는 순간 서구의 세계적인 패권은 무너진다라는 게 공동 지배적이에요. 쉽게 말해서 서구가 갖고 있는 군사력이 한계가 확실히 드러난다. 지금 엄청나게 레오파드 전차까지 막 투입하고 있는데도 그냥 속절없이 박살나고 있잖아요. 뭐 까보로라는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까보로? 몰라요? 까본이 러시아제네. 러시아제 이거 기억나.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하도 제블린 미사일에 이제 러시아 전차가 박살나가지고 까보로 했는데, 이보니까 까보독이 된 거예요. 까보독이. 그냥 속절없이 막 레오파드 전차가 대전차 미사일 드론에 그냥 개박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소문에는 러시아제 무기의 판매량이 엄청 늘었다, 국제사회에서. 심지어 요즘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란 드론을 구입하려는 서구 국가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데, 하나같이 요구하기를, 내가 살려고 했다는 걸 말하면 안 돼. 내가 나한테 팔았다는 걸 얘기하면 안 돼. 이랬다는 주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구 무기에 대한 실망과 그게 지금 극에 달했다. 일단 가성비에서 너무 밀려요.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급으로 심각한 이제 문제가 터진 거 아시죠? 뭔데요? 그게 바로 아프리카 니제르 사태입니다. 네. 근데 이제 프리고진이 죽는 바람에 좀 잠잠해진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 그것도 그래서 약간 그게 어떻게 지금 엮여 있는지는 약간 애매해요. 저도 그 부분이. 왜 갑자기 프리고진이 죽었는가. 그러니까 프리고진이 살아있었으면 니제르 사태는 완전히 러시아의 승리로 끝났을 텐데, 프리고진이 죽는 바람에 지금 니제르 사태가 약간 이제 안개 속에 이제 들어가 버렸어요. 예, 관련해서 이제 제가 추론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갑자기 브릭스 정상회담을 저기서 하는데. 네, 남아공에서 했죠? 아니요. 아닌가? 중국에서 했어요. 아니, 이번에 남아공에서 한 걸로. 이번에 어쨌든 하는데. 네. 브릭스 정상회담을 하는데. 네. 중국하고 러시아가 안 온 거예요. 예, 맞아요. 그래서 왜 안 왔지? 그런데 프리고진 사태가 딱 떠오른 거예요. 이 소설은 뭐냐면, 프리고진
그 전투기를 떨어뜨린 건 미국이라는 소설을 써볼 때 이제 시진핑하고 러시아 그 푸틴이 어쨌든 비행기를 타야지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브릭스에. 그러니까 그러다가 똑같이 죽으면 어때라는 공포 때문에 안 간 게 아닌가. 아. 라는 소설을 써봅니다. 뭐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네요. 아, 잠깐만. 근데 이제 보니까 시진핑은 브릭스에 가지 않았나? 안 갔어요. 그럼 어디 가서 아니 이번에 좀 해프닝이 하나 있었는데 그 통역관이 뒤에 따라와야 되는데 통역관이 뒤에 따라다가 경호원들이 제지해서 못 가가지고 통역을 못해서 그 시진핑이 어리버리한 걸 했다는 뉴스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그건 어디지? 그거는 브릭스는 아니에요. 그런가? 브릭스에 두 사람이 안 왔어요. 그것 때문에 화제가 됐습니다. 아, 맞아. 그러니까 영상 통화를 해서 연설을 좀 했다고 하는데 아, 그런데 그 영상 통화도 통신이 막 끊겨가지고 버벅버벅버벅하고 막 이상했다라는 얘기도 있죠. 사실은 이제 이 지금 니제르 사태가 심각한 이유가 전에도 언급했지만 니제르 이런 얘기도 있는 거예요. 원래 그 서구 유럽이 자원과 이런 거를 주로 수입하는 데가 아프리카랑 러시아인데 러시아는 완전 막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건 아프리카인데 니제르 사태 잘못되면 아프리카에서도 수입이 끊긴다 이거예요. 아프리카 패권이 다 무너져가지고 그러면 진짜 이 서구 유럽은 끝장이다. 그러니까 이 프랑스도 노발대발하고 막 아예 공식적으로 침공하겠다는 식으로 이제 선포까지 다 해놨는데 막상 현실은 시궁창이라고. 어떻게 지금 프랑스가 무슨 능력이 있어 침공을 하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와스라고 이제 프랑스 앞쪽의 국가들 연대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라고 부추겼는데 또 이 나라들이 전부 국경에다가 군대는 갖다 놨는데 침공을 막상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간단하죠. 내부 사정도 그 나라들이 녹록지가 않다. 이미 아프리카 전체는 다 반서구주의로 물들어 있어요. 국민들이. 그동안 솔직히 그게 왜 그러냐 하여튼 그동안 뜯길 만큼 뜯겼다 이거예요. 어떻게 그 대표적으로 말리의 사례만 보더라도 말리에서는 매년 금이 수십 톤 수백 톤씩 나오는데 금이 하나도 없고 금이 하나도 안 나는 프랑스는 수천 톤씩 가지고 있다. 그 금이 어느 데서 가져온 금이냐?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니제르 같은 경우에도 우라늄 이 프랑스에서는 우라늄의 8%를 가진 나라가 발전소도 하나 없는 거예요. 발전소가 전부 옆에 있는 나이지리아에서 수입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간단하다. 이런 식으로 장난질 친다 계속 이놈들이. 그러니까 아예 발전소를 낮에 친서방 국가에 몰아줘가지고 말 안 되면 저희 끊어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해서 계속 수탈해 왔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 더 이상 못 찾는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심지어 가나에서도 가나인가? 가봉인가? 또 쿠데타가 또 일어났어요. 또 프랑스니 이제 서구색이 또 추출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이게 니제르를 안 막으면 이게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니제르가 중심국가라서 거기에다가 무슨 드론 기지도 전설하고 막 그랬는데 니제르마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니제르를 해야 되고 하고 지금 이 서구 열강에서는 이거 이러다 안 있다 아프리카 완전 인다해가지고 대규모 군사 그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현실 시궁창이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저렇게 개박살났는데 군대를 직접 아프리카 쪽으로 파견한다?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아니 왜 아프리카는 군대 직접 보내줘 우리는 군대 안 보내줘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내가 이 하와이 화재 났을 때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아까 말했던 위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와이 위도를 보니까 니제르랑 위도가 똑같은 거예요. 니제르가 비상시에 니제르의 그 한마디로 그 병기를 투입하기 위해서 미리 테스트를 했다는 얘기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사실은 아예 그 수준을 떠나서 어차피 통상적인 군사력으로는 안 되니까 아예 이 비밀병기를 위해서 그 어느 정도 이걸 커버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왜냐면 지금 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대공무기예요. 대공무기가 대공무기가 한두 개만 제대로 된 거 하나 있어. 그러니까 몰래 드러났어도 원래 그 뭐 잘 나가는 뭐 F-16이니 뭐 심지어는 뭐 F-35니 이런 전투기들이 떨어져 봐. 그리고 우수수 떨어지면 한 4발 포대 하나당 4대씩 보통 기본적으로 격추시키거든요. 달려있는 그 발사 수단. 그러니까 한 8대만 격추돼도 이게 전세가 한 번에 기울은 거예요. 그 8대를 싹 수거에다가 기술 분석을 해가지고. 참고로 같이 기술 분석하니까 여담인데 이거는 그 월남전 당시에 북한이랑 월남이 되게 친하고 북한인 사실은 요즘 유튜브에서 화제가 된 게 애초에 탑건을 왜 만들었나. 북한이랑 싸우려고 만든 게 탑건이라고 해. 이게 무슨 얘기야 했더니
아니 월남전이 터져가지고 그들아 미국 조종사들이 가서 싸우는데 아니 월남 조종사들이 귀신같이 이제 비행을 하면서 그 미국 전투기에서 우수수 떨어뜨리는 거 알게 진짜 우수. 당시 교환비리 2대1이었습니다. 월남 2대 미군 하나. 근데 그러면 미군이 이긴 거 아니야? 근데 보통 기본이 10대1이었는데 2대1이가 그냥 개박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월남 조종사 왜 이렇게 조종 잘해?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이거. 뭔가 도치를 시도해서 그래서 탑급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월남 조종사이다 북한 조종사들이었다. 북한 조종사들이 가서 월남인 척하면서 이제 싹쓸이 한 거였다. 근데 이제 이 두 나라가 이제 사이가 갈린 결정적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전쟁이 이기고 나서 이제 미군 비행기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월남 영전에 그거 좀 몇 개 달라. 우리 가서 역설계도 하고 분석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 월남이 그걸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막 서로 사이가 안 좋다가 결정적으로 당시 월남에 우리나라 외교관들이나 사람들이 많이 잡혀 있었거든요. 탈출을 못해가지고 그 사람들 일괄적으로 북한으로 가려고 했는데 우리나라로 다 넘겨준 거예요. 그거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제 거의 원수같이 됐다, 두 나라가. 뭐 이런 썰이 좀 있어서 좀 풀어봤고. 하여튼 그러니까 사실은 F-35도 이게 F-35에 제가 붙인 이름이 고자 전투기예요. 왜 고자냐? 외국에 아까 말한 풍마에서 얘기 잘한 게 외국에서 활동을 못해요. 이게 고장이 나건 격추가 되면 한 대만 떨어지면 끝장이라 이거예요. 그때 기억나시지만 일본군에서 떨어지면 한 대 떨어졌다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거 찾겠다고 태평양을 지고 지랄. 기밀 빠져나간다는 놈. 근데 하면 니젤에서 싸우다가 추락해가지고 그 북한이 먹으면 어떡하냐? 아니 실제로 지금 니제르 이번에 반프랑스 시위가 계속 일어나는데 거기 북한 기가 나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프리카에서는 북한을 일종의 그런 구원자로 생각하고 북한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가 옆에 있는데 그 나라도 지금 반서방 쿠데타를 몇 년 전에 했고 그 나라가 이 반서방 쿠데타를 성공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북한이랑 외교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엄청나게 북한군이나 북한 전략 문자를 받아들이겠다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5,000명 정도 북한군이 그 나라로 들어갈 거다라는 소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무리 서방 군대가 몰려와도 해볼 만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기 들으니까 사실 뭐 그렇지. 우리가 강릉에서 싸울 때도 강릉에서 10만 대 군이랑 꼴랑 북한군 15명이랑 싸우는데 그것도 전투 요원도 아니고 승조원하고 그건 아니죠. 승조원은 현장에 다 사살해버리고 거기에 호위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구순사는 사람들이 경고한 게 뭐냐면 얘네들은 전문적인 침투요원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최정예에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15명이랑 10만 명이랑 싸워가지고 사상자가 거의 동수로 났어요. 심지어는 그 지휘본부도 비슷하게 해가지고 대령도 한 명 죽고 그래 완전히 진짜 결국 한 명은 도망갔어요. 또 북한으로.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군대 치욕이었는데 대신 우리나라 군대가 때 강릉 사건 때 엄청나게 예비군 시스템이 발전했다는 겁니다. 그때 사망자도 엄청 많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저기도 있잖아요. 그 원래는 노란색으로 그 군대 맞아 그거 그 계급이 아주 잘 보이게 했더니 그 계급을 딱 보고 딱 적용을 해서 딱 죽인 걸 보고 그 검은색으로 바꿨잖아요. 그렇게 다 검은색으로 바꿨어. 가까이 와서야 볼 수 있게. 그러니까 근데 웃긴 게 내가 사실 그때 군생활 해가지고 저기랑 이래가 몇 가지 내서 썰을 풀어볼까요? 아니 거기 갔더니 이렇게 보세요. 이 갔던 군인들이 전투식량을 먹으면서 제대로 된 식사도 변명 못하고 전투식량을 먹으면서 고생한다니까 딱 보고 저 맛있는 걸 저렇게 많이 먹는단 말이야. 이거 아니 복 터졌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제가 있을 때 검은색으로 바뀌었는데 갑자기 그 검은색 그걸 달다가 갑자기 번쩍 금속재 휘장을 단 거예요. 왜냐면 잘 안 보인다고 인사하라고 쌩까는 놈들이 왔다 보니까 군기가 물러졌다고 등신 같은 놈들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쟁 나면 더 잘 보이는 거 아니야. 반짝반짝거리는데 뒤지기 딱 좋지. 근데 그걸 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 이게 왜 이렇게 멍청하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하여튼 그런 생각도 많이 재미는 기다려주세요. 재미난 일화가 몇 가지 있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부르키나파소에 한 5,000명 들어간다는 소문인데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북한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는 거. 왜냐면 솔직히 러시아나 중국조차도 직접적인 무력 투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그로 그룹이라는 대체용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북한은 두려울 게 없다. 그냥 정면으로 들이받는다 하니까 좀 나름대로 북한의 뭐 여러 가지 군사 기술력 이런 걸 좀 기대를 많이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그러다 보니까 니제르가 지금 생각보다 심각한 거예요. 아까 이제 프리고준 사망 때문에 니제르가 좀 위험해졌다는 얘기가 있듯이 첫째 바그너 이게 니제르 군대 자체는 솔직히 그 옛날에 2호 연대라고 혹시 들어본 적이 있나요? 들어봤죠. 시에라이온에서 이제 그 무슨 이상한 사이비 집단 같은 이제 애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애들이 엄청나게 잔인하게 행동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벌을 떨고 막 정보들이 파죽지서 밀리고 있는데 그 CNIO 그 반군 45,000명을 2호연대 300명이 개박살을 내버려요. 그쵸. 그러니까 300대로 싸워서 이긴 거야. 300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악을 치렀다고. 왜 이렇게 싸움 잘하냐. 그래서 사실 아프리카에서 애들이 꼼짝 못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것 때문에 300대로 박살내는 거예요. 그것도 정부군을 격파하던 심지어는 이 45,000명이 어떤 놈들이면 그 전에 쿠르카 용병도 개박살내요. 물론 쿠르카 용병이 방심하다가 당했지만 기습해가지고 쿠르카 용병 사령관도 죽고 해가지고 도주를 했는데 이 2호연대가 가가지고 300대1로 싸워서 박살내버려요. 아주 그러니까 나름대로 전략을 잘 쓰는 얘들이 진짜 프로페셔널 애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꼼짝 못했는데 이 바그라굴이 들어오면서 또 이게 달라진 거예요. 거의 최소한 1대1 심하면 2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단련됐으니까 2대 3대1로 싸워버리니까 이 서방세계 잘하던 용병이나 서방 정규군들이 쪽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북괴군까지 근데 얘네들도 이렇게 대단한데 거기 북괴군까지 가세해버리면은 그러니까 이 서방세계가 원래대로 벌써 폭격을 하고 침략을 해도 12번 됐을 상황인데 주저앉게 된 거예요. 만약에 잘못하면 원래 최소 연란전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그래서 결정한 게 결국은 불스 파리 앤드 프리 파리 앤드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예. 그 프리고진을 그래서 암살한 거다. 아 그래서 미국이나 서방이 암살했다는 그런 소설을 내가 쓴다 이거죠. 다만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사람들이 지적을 하는 게 이게 의심스러운 게 있다 이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프리고진만 죽은 게 아니라 부사장도 같이 죽었는데 예. 이런 용병회사 얘네들은 암살 위협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 사장 부사장이 같은 비행기 안 탄다. 근데 이번에는 같은 비행기 탔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그 푸틴의 욕인 내지는 승인으로 작전 자체는 미국이나 서방에서 산 게 아닌가라는 소설을 쓸 수 있지 않을까. 하여튼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상황은 복잡하지만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거 봐서는 서방에서 죽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것이 니제르 사태가 약간 이제 안개사인데 근데 사실 여기서 내가 주목하는 게 이게 잘수록 이제 북한이 국제사료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제 생각에. 아무래도 사실은 이미 드론병기 관련해서도 북한이 엄청 발전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해는 가지. 아니 뭐 우리나라 그 용산까지 왔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말했잖아. 예, 그때 말했지만 원래 마마먹에서 그때 현재 사살할 수 있어 윤석열을. 그러니까 이게 왜 방공파리 새끼들을 하냐면 얘네들은 입으로만 방공을 해요. 실제로 아무짝에 오히려 침공마다 더 안 좋은 게 이 방공파리들이에요. 더 침공적인 쓰레기들. 어? 하등에 도움이 안 되는. 예, 공산화에 아주 그냥 천병. 예?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군사 전문가가 얘기하는 게 휴전선에 이 군사를 왜 이렇게 병력을 배치했냐, 이거 멍청하게. 저게 장사정포 사정거리 하네. 뒤로 물려놔야지 전쟁할 때 하더라도 초반에 50%, 40% 전멸하면 사실상 40% 대장 죽는다는데 그러면 전멸이거든요. 초반에 휴전선의 부대는 사실상 거의 다 전멸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러니까 북한군이 아직도 이 국력은 거의 1000배 차이 난다는 거예요. 국력 자체를 보면. 그런데도 지금도 큰 소리 친다, 이놈들이. 이 멍청한 대한민국 군부 머저리들 믿고서, 미국 형님하고 그런 걸 할 줄 아는 쓰레기들 믿고서 지금, 북한 이제 빨갱이들이 큰 소리 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니제르 문제가 이제 아까 말했더니 하와이 문제가 이제 심각하냐면 같은 위도상에 있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니제르를 갖다가 이제 이 파이어 앤 퓨리로 공격하지 않을까라는 소설을 쓰고 만약에 그 일이 일어나면 이 방송이 성지가 되겠죠. 하여튼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이제 이 하와이 문제를 좀 더 다루자면 이 하와이 문제가 심각한 게 이번에 이 미국 정부의 대처가 무능 그 자체였다. 예를 들어서 신문에 나오잖아요. 뭐 바닷속에서 6시간 7시간 있었어요. 그게 왜 말이 안 되냐면 하와이는 미국의 군사 요충지예요. 엄청나게 군대가 아니 그 진주원 폭격이 어디서 일어났어? 하와이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물론 그 마우이가 진주원 폭격 거기는 아니지만 근처에 군사 기지도 많고 해군 함정도 많고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고 1시간 내로 달려올 구조선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왜 6시간 7시간씩 바다에서 헤맸겠냐 이겁니다. 아무것도 안 왔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 심지어는 지금 하와이 현재 물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미군에 뭐가 있습니까? 전투식량 아까 말한 그 강릉에서 먹었다는 비슷한 전투식량이 널리고 널렸지 않습니까? 아니 전투식량 원래 심지어 전투식량은 그거 유통기한이 있어가지고 폐기해야 돼요. 아니 폐기 직전에 전투식량이라도 갖다 주지. 왜 지금 그 구조도 안 해? 전투식량 갖다 줘. 심지어 물도 엄청나게 싸는데 물도 안 갖다 줘.
근데 내막을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일이 엄청 많이 했다는 겁니다. 어떤 거죠? 대표적으로 탈출한 사람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경찰이. 다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길가에 사회자인데 불타서 죽은 사람이 불타차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것도 다 마찬가지고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옆에 있던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그 아까 6시간 7시간을 버텨야 되니까 그 사이에 떠나가서 죽은 사람도 수두룩하게 많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금 사망자 파악이 아예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하와이 국민들의 분노에 극에 달했고,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뭐냐면, 아니 제일 황당한 게 그 지금 난리 났잖아요, 하와이가. 그러니까 전화가 빗발치듯 온다는 거예요. 무슨 전화? 땅 팔라고. 땅 팔라는, 어차피 집을 다 탔으니까 피해가 난 집에 전화해가지고 땅 팔라는 전화가 그렇게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다니까. 지금 사람들이 가족도 죽고 지금 일가족이 몰살한 집이 수두룩한데 땅을 팔라고 전화를 한다니. 그러면서 이 새끼들이 바로 뭘 발표하면 하와이 무슨 개발 계획 같은 걸 또 발표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지금 불탄 지역이 하와이 성지에 하와이 원주민들의 원래 하와이가 독립국가였다는 거는 풍선도 아시죠? 하와이 왕국이 따로 있는데 미국이 엎어치고 외치고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하와이를 먹어버리셨으니까 사실 관련해서 내가 이 하와이 멸망사를 보고 충격받는 게 이게 일제 멸망사랑 아주 유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제를 멸망시키는 그걸 위해서 하와이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테스트를 해본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게 어디까지 임진왜란까지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와이가 멸망했냐면 일단 첫째 하와이는 원래 부족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나라. 네. 그러니까 하와이 왕국도 사실은 친미 쓰레기 집단인데 어떻게 보면 하와이 왕국이 되는 그 부족한테 조총을 준 거예요. 화승총을 주고 뭐 다른 지역에서는 뭐 감자도 같이 줬다는 거예요. 감자하고 총을 주면은 알아서 걔네들이 주변 강력해진다. 네, 강력해지면 그냥 강력해진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걸 다 복속한다. 근데 그게 하와이에서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아프리카 같아서는 노예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복할 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노예 그게 다 그 직접 백인들이 힘들게 가서 잡아온 게 아니라 그 아프리카 원주민한테 조총하고 감자만 주면은 다 알아서 딱 한다. 어떻게 보면 일본이 임진에서 패배한 첫 번째 이유가 사실 감자를 안 먹었다는 거 아시죠? 이거 메이지 유신 전까지 감자를 안 먹었어요, 일본 사람이. 그게 패인의 원인이었던 거야. 어차피 그 이순 장군이 한테 당하는 것도 보급 끊겨서 망했는데 감자를 먹었으면 아마 이게 달라지지 않았을까 약간 생각도 나는데, 근데 처음에 그래서 통일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통일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돈 벌게 해주겠다고 사기해서 사탕수수를 대규모로 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탕수수를 비싸게 사줘가지고 막 사탕수수만 다 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게 돈도 많은데 멋진 나라를 만들어야 되냐 해가지고 건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벌어온 돈을 건축에 다 탕진해요.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돈이 없는 걸 이용해서 경제적으로 압박을 어떻게 하면 의회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입헌군주제를 바꿔라. 근데 문제는 입헌군주제를 하면 국회의원 뽑아야 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하나같이 침입하는 거예요. 어차피 다 미국 유학번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합병하겠다 하니까 안 돼 하면은 꼴랑 해병대 100명 가지고 장악했다는 거예요. 하와이를. 근데 자 보십시오. 일본도 처음에 애초에 임진왜란이 왜 터졌습니까? 이 서구 열강에서 조총을 줘가지고 임진왜란이 터진 거예요. 근데 결국 실패했죠. 그래서 300년 동안 사실 침략 전쟁이 정치되어 버렸잖아요. 도쿠가 먹고가 쇄국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메이지 유신 터지잖아요. 메이지 유신 터지면서 일본 공업이 발전하잖아요. 아까 말했잖아, 사탕수수 키우고 해가지고 그 경제 발전시키라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러일 전쟁, 천일 전쟁 하면서 국가를 막 발전시키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 없는 걸 이용해서 쪼는 거예요. 막 나름대로. 그러니까 일본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반대로 군국화를 일부러 해요. 왜냐면 일본은 원래 목표 자체가 중국 침략이니까. 그게 결국 중일전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 중일전쟁 해가지고 돈 다 털어졌을 때 딱 어도웹에 중국 침략하는데 중국 침략은 나쁜 거야. 다 물러나. 그러니까 이게 돈은 돈대로 썼지. 땅대로. 그러니까 이제 하와이도 아까 말했잖아요. 하와이도 결국은 왜 해병대가 침략했냐. 하와이가 사실상 먼저 선전포고를 해 사실상. 그러니까 직접 선전포고를 했다보다는 안 돼 이거 다 꺼져 막 이렇게 하니까 이놈들 말해가지고 해병대 했듯이 일부러 일본에서 미국의 침략을 하도 선전포고나 기습을 하도록 유도해가지고 차면 그때 명분 생겨가지고 가서 박살낸 거 아닙니까. 그 하와이 멸망사랑 일제 멸망사가 아주 유사하다. 그러다 보니 하와이가 워낙 미국이 강한 나라니까 하와이 원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숨지고 있지만 억울함과 분노가 극에 달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원래 그 하와이 국왕이 있던 왕궁 성이 있던 곳이 그 섬이고, 그렇죠. 예.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홀랑 태워서, 근데 이제 그게 기존에 있던 그 왕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털을 잡고 있다 보니까, 이걸 다 몰아내고 고층 빌딩도 지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계속 건조인들이 반대하니까 못하고 있었는데, 땅을 안 팔고 그러니까, 이참에 싹 홀라당 다 태워 죽였다. 라는 소설이 가능. 참고로 아까 말했잖아요. 그 돈 들여가지고 지은 그거기는 지금 하와이, 미국 정부 청사인가? 그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와이 5라는 요즘 나오는 드라마 아세요? 자주 나와요, 그 건물이. 거기 동상도 있어요. 그 당시 왕이었던 멍청한 왕의 동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하와이 영화에서 보고서 이 일제가 애초 일제의 멸망은 임진왜란부터 사실 기획된 거고 뭐 결정적인 계기는 뭐지? 명치유신 때 이미 멸망이 시작이 됐다. 일본 놈들은. 그래서 일본을 이제 세포이 다만 일본은 하와이랑 역할이 좀 다른 게 뭐 하와이도 뭐 비슷하죠. 거기다가 진주만 거기 요새도 만들고 그랬으니까 세포이 그러니까 이제 이 아시아 침략의 발판을 삼기 위해서 일본을 이렇게 먹은 거다 미국이. 그 쓸모가 다하니까 이제 제거한 거고.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결론을 좀 질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와이 이것도 근데 이제 하와이에서 이제 최근에 한 가지 변수가 있는 게 하와이가 핵전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좀 이해는 가는데 왜 하와이가 핵전쟁에서 안전한 곳이 왜 중요하냐? 사실은 지금 미국의 방공무기가 다 쓰레기라는 게 들통났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뭐 재미난 사건이 있었는데 최근에 어떤 우크라이나 애국 가수가 그 패트리포대가 들어오는가 그거 멋있다고 자랑스럽다고 촬영했다가 위치를 알아가지고 킨자를 박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 패트리어트는 킨자를 요격 못 시키고 자기도 못 지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일부러 그 가수를 잡아 쳐놓으면서 언론을 선도하는 건데 결국 미국 방공무기는 다 쓰레기다. 아예 무용지물이라고 막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심지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걸프전 당시에도 제대로 된 요격이 없었다는 게 이제 사람들 주장이에요. 결론을 좀 짓는다면 이게 지금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정신 차려야 되는 게 한국이 세계 패권을 쥐는 것은 어떻게 정해진 수순이에요. 왜 그러면 왜 한국이 세계 패권을 줘야 됩니까? 간단히 기존에 강하던 나라들은 이제 시대가 기존의 강대국들을 원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정보화 시대는. 말씀하시죠. 전에는 이제 그러니까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큰 나라였어요. 근데 이제 문화력이 큰 나라가 되었다. 그렇죠. 시대가 바뀐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문화력의 힘에 의해서 수대를 받으니 그 문화를 선도하는 사람의 목소리나 입김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옛날 방식으로 이제 안 통하는 시대가 돼서 한국이 새로운 패권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제 문화력의 가장 핵심은 뭐겠습니까? 사실 사람들이 이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사실 핵심은 도덕성이에요. 이제는 도덕성이 문화력의 핵심이 되고 그 문화력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왜냐면 간단해요. 세계 패권 이제는 이게 뭐라고 하지? 다 이제 정보화 사니까 사실 아까 말한 니제르 사태나 우크라이나 사태의 본질은 뭐냐면 옛날에 쓰던 이 제국주의들의 수법이 안 통한다는 거니까. 옛날에는 애들이 멍청해가지고 이것저것 살살 거짓말치고 그러면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아까 하와이처럼. 근데 아까 말했죠. 하와이 역사나 일본 역사도 이미 다 공개돼 있지 않습니까? 연구하면 일본 처음부터 이 메이지 유신할 때부터 이 미국 놈들은 일본을 멸망시킬 계획을 잡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굳이 이런 거 아니라도 지금 니제르 같은 데서도 지금 왜 반미 했냐? 국민들이 이제 다 안 거예요. 이제 맨날 사기만 친다 얘들. 어떻게 알아? 인터넷 있는데 다 찍어보면 아는데 몇 번 키보드 치면 다 아는 건데 이걸 모르면 병신이지 그냥. 그러니까 그 인터넷이 전 세계에 보급된 것도 한국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역사를 안 사람들은 당연히 한국을 갖다가 패권국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시대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 같다. 왜 평화의 시대면 그리스도인은 알죠. 복음 전파가 가장 용이해야 되니까 이제 휴거가 다가오니까 그 시점까지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대환란 들어가는 사람들이 억울하지가 않지. 대환란 들어갔는데 이거 복음 믿어야지. 대환란 안 들어갔는데 구원 받았으니 안 들어갔는데 너 복음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요. 진짜 억울해서 죽으려고 할 거 아닐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그 성경에 나와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데 그 땅끝이 사실 아는 사람 다 알잖아요. 북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 가까웠고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획인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나 서방이 아직도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꾸 망조가 들고 있다 얘들이.
예, 알겠습니다. 좋은 시간이었고요. 예. 예, 다음에 또 뵐게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